멤버들 겁니다. 아니 저는 그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된 지는 너무 오래됐고요. 네. 이제는 위헌정당이라 하면 안 되고 내란정당이라고 해야 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내란에 동조했고 지금도 내란을 편들면서 2차 내란까지 지금 한동훈이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전 내란정당이라는 표현이 맞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돼도 진작에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헌정당에 관한 제소 권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소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겁니다. 정부가 갖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자기가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편 들어주고 내란을 정당화해주는 그 정당을 왜 해산시킵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헌법 8조 사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안 그래도 국회 국민청원에 가가지고 네. 지금 이제 100명이 돌파가 돼서 이제 앞으로 그 공개 여부를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올라오면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청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내란정당 해산하라라는 그 목소리를 저는 그 청원의 동의로서 좀 많은 목소리를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궁극에는 개헌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헌정당에 관한 제소 권한을 정부만 가지는 것을 법률로 정해서 저는 국민들이 30만 명, 뭐 50만 명 일정 숫자 이상 모이면 저 위헌정당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조만간 저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저는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 24,000분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요.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사정없이 문자 보내고 그리고 전화하고 가야 됩니다. 가서 항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당신들 누가 뽑아줘서 지금 국회에 간지 아느냐라고 분명하게 깨우쳐줘야 되고요. 윤상현식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참 어제 그제 토요일 날 제가 국회 가자마자 윤상현 의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을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국민들이. 그러니까 야 지금 세게 해가지고 권력 편에 서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섭 청년 정치인한테. 김재섭 쫄아 있는 거예요. 형 나 지금 엄청나게 욕먹고 있어.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천추의 한이 뭐냐면 지금 보면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도의원이나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 그 국민들의 소환제, 주민 소환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소환제가 없어요. 이거를 하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그 시도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환제를 하면서 주민 소환제를 하면서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하면서 자신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이 105명에 대해서 국회의원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소환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직을 뺏어버려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 동조범들이 무슨 국사를 운하고 국민을 대변합니까? 권력자만 대변하고 권력자를 옹호하고 국민들 등에는 칼 꽂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 자들을 반역자, 역적, 부역자라고 규정해도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해보세요. 나 역적 아니야. 왜 역적이라 그래? 뭐 고소를 하든 뭐라도 좀 대처를 해보시라고요. 역적이라고 얘기해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얼굴 박혀있는 인간들이. 네. 저는 정말 국민들을 배신해가지고 본인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으나 이거 국민들의 분노가요 이제 불벼락돼서 떨어지거든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이번에 저 국민의힘 보니까요 3명, 그것도 한 명은 또 반대표 던졌다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는데 2명이잖아요, 실질상. 그러니까 둘밖에 없어서 국민의힘은 망하는 겁니다. 역사에 기록할 값어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추미애 의원이 그 김용현이 읽은 책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었다. 근데 이게 독일에서는 금서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방어는 실패한 전략이다. 항상 공격을 해야 한다. 공격은 적들을 가두고 재판하고 영구적으로 사회와 단절시키고 멸종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 일제 식민지처럼 총독 정치를 꿈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 세력, 그러니까 늘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자신에게 동조하거나 찬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수미일관하게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아니 요새 종북 세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이제 저희들처럼 비판하는 언론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종북 좌파 반국가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사회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국민들의 민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완전히 총칼로 도려내려고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군합발로 짓밟으려고 한 네. 거예요. 군합발로. 그리고 거기에 군을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패하니까 실제로 동조한 거 아닙니까? 예? 특전사, 그 다음에 수방사, 맞아요. 그 다음에 방첩사, 심지어 정보사까지 군이 싹 다 동원이 됐던 거예요. 김용현 하에서. 그랬다가 그중에 뭐 얻어맞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것이 방첩사 쪽으로. 그렇습니다. 실패하니까 이제는 다 돌아서서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저 잘못 없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러고 지금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니,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요. 우리가 총기를 휴대하는 조직이 군과 경찰밖에 없어요. 근데 군에게 왜 우리가 총기를 주느냐? 결국 그걸로 국민을 보호하라 그랬지 누가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누라 그랬습니까? 아니 위에서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그 국민들한테 총구 겨누라는 지시를 이행합니까? 아까 그 기자회견 하신 분도 707 네. 그 특수전 단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뭐 눈물 흘리고 하면 감성적으로 아이고 뭐 좀 저분이야 뭐 딱하지 않냐 이런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전 그건 양형에서 정상 참작할 문제지 저분 범죄에 가담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다시는 이 땅에서 허용될 수 없는 군사 반란, 네. 군사 내란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런 식으로 대령이나 달고 그렇게 국민들을 위협하는 군인들만 남아난다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군에서는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 나왔을 때 저분들이 계급도 같은데 한 번 편들어 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네. 권력자의 명령에는 복종하고 나가가지고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눕니다. 네.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요. 네. 뭐 약간 뉘우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양형에서 고려를 해줄 수 있을 뿐이지 예.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김재섭 의원이 처음부터 다시라면서 SNS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려운 거예요. 뭔가 두려워야 성난 해죠. 민심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100만이 모였는데 사실 이번 주 토요일에 몇 만이 모일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나운 그 민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그리고 질서. 절대로 폭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 현장에 있었을 때 일부 시민들이 막 그 경찰의 그 뭡니까 이거 벽을 타 넘어가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절대 빌미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게 빌미가 요만한 거라도 빌미가 되면 그걸 가지고 역공하려고 지금 그냥 기다리고 맞아요.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들, 예,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맞습니다. 예, 항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격 있게 충분히 할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네. 돼요. 우리가 자, 압도적 국방부가 방금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국군 통수권은 윤석열에게 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네. 군 특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제2, 제3의 계엄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발포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인 거는 정확한 상황 인식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국지 도발이든 전쟁이든 모든 걸 통할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정부 들어서 뭐 제복 입은 분들이 예우받고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거를 싸그리 망쳐버렸어요. 군인들 어떻게 쓰니까 총을 겨누고 국민한테요. 국회에요. 헬기를 타고 내려봤더니 몰랐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북 진압하러 간다 그랬더니 국회였다라는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고령에 국민을 향해서 계엄법에도 없는 처단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였습니까?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소리였나요? 어떻게 처단이란 말을 씁니까? 그리고 계엄이 일단 발령이 되면 적법하게 영장이 없이도 사람들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엄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단하겠다는 소리였습니까? 의료인들 전시에도 강압적으로 현장으로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면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라. 처단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거짓말처럼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까? 네. 자, 지금 그 현장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20대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7080의 회상이냐. 왜냐하면 제가 집회 현장을 그 5차
그러니까 한 달이 넘도록 저도 현장 취재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현장에 오히려 젊은이들보다는 이제 그 80년대가 386들이 주요 참석자들로 보였다. 물론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런 수능 끝난 고등학생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근데 토요일 날 현장에 갔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몰려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학생들도 눈에 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는 항상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제 앞열에 서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중단을 위해서 여야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 민주당은 즉각 수용할 입장 방침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 번만 다시 네. 주시면. 그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어제 그 긴급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그 뭡니까 직무 정지,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받겠다, 국민의힘은 입장 없음. 근데 저는요 이제 국민의힘을 껴서 뭘 한다라는 게 이제는 불가능.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진단을- 8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 부족한 건 맞는데 예. 전 그것도 결국에는 광장의 힘을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이성적, 비정상적 그 normalcy bias라는 게 정상화 편견이라는 건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이어스가 껴있는 집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협상도 어떠한 내용도 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께서 국회의장으로서 나름의 자리를 만들고 노력하는 정도의 의미이지 결국 저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올바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힘으로 저는 국민의힘을 예. 그 철옹성 같은 예. 그 거부의 벽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 대통령 소통력 놀이를 더 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아니라면 네. 아니 왜 같이 모이는 자리조차 확답을 못 줍니까? 이거는 너무 이상한 광경이에요. 본인한테 누구도 대통령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명령한 바가 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기를 유예하고 유보하고 더 끌고 싶다는 동인이 아니라면 왜 논의 테이블에도 못 앉는 겁니까? 대단히 수상쩍다. 국민의힘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계엄을 목도했어요. 군홧발로 국회와 이 거리가 짓밟히는 걸 봤습니다. 민주화 세대라고 하더라도 왜 입바른 소리만 하고 기성세대와 대고 자리 보전을 하냐고 젊은 세대들이 질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이런 광경이 펼쳐질 수 있을까를 목격했어요. 젊은 세대가요. 보수 정부, 보수 정당, 미래 세대, 청년 세대 지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유일하게 그 시기를 앞당기는 건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김예지 의원을 향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의힘에서 나가라. 이런 당원들의 문자가 지금 폭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 라디오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원들 중에는 계엄, 비상계엄을 잘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하야 일정을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혼란의 시기인데 국민의 여론이 또 이러면 이제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뭐 두 쪽, 뭐 반쪽 이러는데 이거는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7.7%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래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이번 주에 7.7%까지 빠졌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갤럽은 더 빠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지율이 의미가 없어요. 내란 사범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빵 프로가 돼도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 여전히 이런 그 망동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처지다.
세상에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겠죠. 아,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지자들이 있지만 아니 보수에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키를 쥐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잘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겠죠. 소수라도. 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거대한 민심의 파도 쓰나미처럼 변해가고 있는 이 민심과 싸울 것이냐. 저는 지금요 김재섭 의원도 방금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던데 상당히 저는 고심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마음의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버틸 재간이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민사회가 더 많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또 꾸짖어야지. 전 그래야지만 이 상황을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전 유일한 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빨리 우리 또 장유미 변호사 다른 방송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